세 번째, 청소년 관련 법령과 유형, 그리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관련 법령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영역에서 사회제도와 법적 제도를 의미하는 청소년 육성 제도를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인데, 약간의 예외는 있겠지만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 청소년 복지에 관한 법령,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령 등으로 크게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구별은 표 8-2에서 사례와 같이 보는 바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18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관련 법령의 유형과 사례입니다. 한국에서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 기본법, 그리고 청소년 활동진흥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청소년법, 아이슬란드는 청소년법, 아일랜드는 청소년 사업법, 일본은 아동청소년 육성 지원 추진법, 오스트레일리아는 연방 청소년 지원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복지 관련 법령으로서 아동복지법, 청소년 복지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덜란드에서는 청소년 돌봄법, 오스트레일리아는 연방 청소년 복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한국 사회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독일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오스트레일리아는 지역별 청소년 보호법, 일본은 도토부현 청소년 육성 조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입니다.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은 국가별로 청소년 사업, 청소년 진흥 또는 청소년 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의 형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 내용은 대체로 청소년 사업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요. 프로그램이라 하는 것은 법적인 것과 자발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 내용을 프로그램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 교육과 문화, 청소년을 위한 여가활동 및 스포츠 등의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은 청소년 지원법,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활동 진흥법을 들 수 있고, 외국의 경우 표 8-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핀란드는 청소년법,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청소년법,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내용들 똑같지는 않아요. 아이슬란드는 청소년 사업법, 일본은 아동청소년 추진법, 오스트레일리아는 연방 청소년 진흥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청소년법은 2006년 3월 1일 전면 개정하여 청소년 사업과 청소년 정책, 목적과 가치를 구체화하면서 매 10년 주기로 개정해 온 바 있습니다. 개정된 청소년법은 그 목적에서 청소년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적극적인 시민성과 인파워먼트 협력 및 청소년 성장과 생활 조건의 개선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 청소년 사업에 대한 행정적 관할과 지원에 관한 주요 목적에 한 것에 비하면 청소년 자립과 성장을 위해서 4년마다 청소년 정책 발전 프로그램의 수립, 시행 등 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사항과 지방정부의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정책적 배려를 더하고 있어 핀란드 정부의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청소년법은 1970년 4월에 개정된 기존 청소년법에 전면 개정한 2007년 3월에 시행된 법령인데요. 주로 아동과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개정된 청소년법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된 청소년 기금을 설치하고
아동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특별 프로젝트, 지도자, 교수자, 지원자의 훈련, 프로젝트의 헌신과 개발, 청소년 클럽과 청소년 기관과의 협동 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의 전담 부서는 교육부와 6세부터 25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위한 미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전보다 더 확장되고 구체적인 청소년 사업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동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특별 프로젝트, 지도자, 교수자, 지원자의 훈련, 프로젝트의 혁신과 개발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청소년 사업법은 1997년 제정되어 2001년 개정된 법령으로 청소년 사업의 시행과 지원에 대한 법령의 근거를 제공하고, 청소년 사업법은 모든 기준에서 청소년 사업의 프로그램을 전달을 위한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틀을 제공한 것입니다. 청소년 사업의 주요 골자는 청소년 사업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한다. 정책 전담 부서는 교육부의 정책, 예산, 연구, 모니터링 및 평가 기능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청소년 사업을 규정하는 직업교육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한다. 각 직업교육위원회 관할에 청소년 사업위원회를 설치한다. 청소년 사업 자문위원회의 조직을 정한다. 청소년 사업을 위한 보조금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지방 수준의 자의적 영역을 요구와 수요를 모으기 위한 청소년 협의회를 설치한다. 청소년 사업 프로그램과 서비스에서 공적 자금이 최상의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사업 평가자를 임명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라는 것이고요. 2001년 1월 실행된 오스트랄리아 연방 청소년 지원법에서는 30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 나이가 30세 미만입니다. 그죠? 30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사업의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제정된 것이고, 이 법은 청소년의 교육과 지원을 위한 정책들과 학교 영역 밖 청소년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지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종교적, 윤리적 역량을 개발하는 데 중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2009년 제정된 일본의 아동 청소년 육성 지원 추진법은 아동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원활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은 아동 청소년이 다음 세대의 사회를 짊어지고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 국가 사회 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일본의 아동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 환경이 악화되고 사회생활에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서 아동, 청소년 육성 지원 본부를 설치하는 등 다른 관계 법령에 의한 시책과 더불어 종합적인 아동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을 하는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아동 청소년 육성 지원 추진 대장의 기본 방침을 물론 교육, 복지, 보건, 의료, 교정, 갱생보호, 고용, 다른 관련 분야들의 시책에 관하여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청소년 정책 범위에 법규상을 예시로 들어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활동 진흥법도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복지에 관한 법령인데요. 청소년 복지는 일반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들이 가족과 사회 일원으로서 행복하게 살면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하도록 지원하는 공적, 사적 차원에서 조직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법령들은 주로 청소년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책임 사이의 한계를 정하는 법령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소년 복지 법령은 청소년의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복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이 포함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직뿐 아니라 가족들이 사춘기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족들 전체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과서에는 가족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에 관련한 관련 법령으로는 외국의 경우 네덜란드의 청소년 돌봄법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청소년 복지법, 한국의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 아동청소년 돌봄법은 2004년 4월 22일 날 승인받아서 2005년 1월 1일 날 시행되는 법령으로서 청소년 복지에 관한 방대한 법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13장 113조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법은 청소년 돌봄에 대한 고객지향적이고 일관성 있는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돌봄의 체계는 심각한 발달과 양육의 문제를 갖고 있는 부모와 아동에게 유용한 모든 형태의 돌봄, 즉 이 법에 의한 지방정부의 지원에 관한 돌봄, 특별의료비용법에 의한 지급되는 청소년 건강 돌봄 및 정신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위한 돌봄, 소년원법에 의한 특별기관의 시민, 구금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이러한 청소년 돌봄은 가족이나 청소년 돌봄 기관 내에서 지원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연방정부의 청소년 복지법입니다. 10년의 논란 끝에 1989년 의회를 통과하여 오스트레일리아의 청소년 복지에 새로운 방향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청소년 복지법을 통한 한정된 공적 개입을 통한 개인의 권리 강화와 취약계층의 양육과 교육 등에 관한 고전적 조건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 복지의 우선 책임은 가족의 교육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두고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법의 중요 내용은 위기센터와 사회교육정보센터 등과 같은 청소년 복지를 위한 독립기관의 설치, 운영과 청소년 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 및 그 밖의 청소년 복지 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헌법 제34조 4항에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2003년 12월 30일 날 제정되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은 본안 78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이 있으나 크게 축소되어 입법화된 것인데요. 최초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본문 21개 조항과 부칙 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본문은 총칙, 청소년 인권 보장 및 복지 향상, 청소년 건강 보장, 특별 지원 청소년 지원, 교육적 선도, 벌칙 등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정된 이 법은 전면 개정되어 총 10장,
45조 및 부축으로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청소년 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뜻합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중요 내용은 청소년의 인권 보장 및 복지 향상, 청소년의 건강 보장, 특별 지원, 청소년의 지원 및 교육적 선도와 기타 벌칙 등과 같은 제한적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또 나중 개별 법에서 학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세 번째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령입니다.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령은 가족 영역 밖에서 생활, 즉 공공장소에서 청소년 보호와 유해 매체와 행위 등과 관련하여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청소년 보호 관련한 법령의 대표적 사례는 외국의 경우 독일의 청소년 보호법, 오스트레일리아의 지방별로 제정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일본 47개 지방정부인 도토리오 현에서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육성 조례 등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 미디어에 관한 지방 주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이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데요. 이들 법령은 공공장소에서 보호와 미디어 영역에서 보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 대상 연령으로 청소년법 제1조 1항 및 협정 제3조 1항에 의하여 아동은 14세 미만, 소년은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아동과 청소년을 합해서 18세 미만의 자로 한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공장소에서의 보호란 청소년이 음식점, 디스코 등의 출입 규제, 공공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술, 담배 제공이나 담배 자판기 규제를 의미합니다. 또한 미디어 영역에서 보호란 소관하고 있는 미디어에 대한 유해한 것을 규제하는 것인데, 규제 대상은 지면, CD, DVD, 플레이디스크 등의 물적 매체에 기록된 것과 도서, 잡지, 영화, 음악, 게임 등 오프라인 미디어, 패키지 미디어나 휴대 미디어가 그 대상이 되는데요. 아울러 청소년 미디어 보호에 관한 지방정부 간 협정에 의해서 규제 대상은 오프라인 미디어 방송과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온라인 미디어 방송을 제외한 텔레그램으로 총칭되기도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지방별 청소년 보호법은 주로 특정 장소의 출입, 레스토랑, 호텔, 호스텔, 야영장에서 숙박, 공공극장, 영화관 방문, 공공무도회, 기타 문화 이벤트, 도박 참여, 술과 담배, 청소년을 위해에 빠지는 물건들을 소유하거나 구매하는 것, 자동차 무료 탑승 등의 내용을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청소년 보호법은 2010년 아동 청소년 육성 지원 추진법이 중앙입법으로 제정되기 전부터 청소년 보호와 육성을 위한 입법은 주로 도토부현 등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조례와 규칙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들 지방 정부의 청소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 유해 도서에 관한 규제, 청소년의 건전, 육성
저해를 하는 유해 행위에 대한 규제, 각종 자판기에 대한 규제, 인터넷상 유해 정보에 관한 규제, 와키야마현에서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차 영업에 대한 규제. 와카야마현에서 만나는 것이 아마 좀 또 다른 현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뭐가 있나 봐요. 그죠? 하여튼 그런 차 영업에 대한 규제, 기타 사항에서 출입조사, 흥행정 등 자율 규제, 우수한 환경의 추천, 우량 흥행 및 도서 추천, 여관업의 신고, 학교 주변 여관 등에 대한 금고, 모텔 설치, 영업 등의 제한 등의 규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한국 사회의 청소년 보호법은 1971년 3월 1일 법령 제 5297호에서 제정하고 있는데요. 시행은 1997년 7월 1일 날 시행되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와 약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 구제하고 청소년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법의 규제 대상의 청소년 연령은 만 19세 이하가 되는 해 1월 1일 맞이하는 제한하는 청소년입니다. 이 법에서 규제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유해 매체, 유해 약물, 유해 업소, 유해 행위 등 4가지의 유해 행위이며 자세한 내용은 개별 법률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했던 내용은 청소년 관련 법령의 개념을 학습을 했습니다. 크게 본 것은 법의 개념과 의미를 학습을 했고요. 청소년 관련 법령의 법의 원천, 법원과 개입 형태와 그리고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청소년 관련 법령의 유형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법령의 법원과 개입 형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내용들이 필요하고 그 필요에 대한 내용들이 한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법원이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 관련된 법령의 법원은 헌법 제10조 또한 제31조, 34조 및 1990년 제정된 청소년 헌장과 이를 1998년 개정한 청소년 헌장 및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청소년 관련한 법원의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1990년 청소년 헌장 개정 주요 내용과 1998년 청소년 헌장 개정 내용에서 많이 바뀐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90년대에서는 미래의 추억을 강조한 반면 98년도에 와서는 오늘의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성인 중심으로 보호와 지원이 아니라 청소년 중심의 자율과 참여, 타율권, 평등권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주체적 자율권을 중심으로 하고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성숙한 사회인이라고 하는 거, 기성세대의 역할을 중심한 게 아니라 청소년 선택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고 1990년도에는 초상적 선언적 내용이었다면 1998년은 구체적 실천적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법령의 개입 형태와 정당성인데요. 개입 형태는 개별 법률에 따라서 목적을 두고 있어서 그 목적성은 나중에 보시면 개별법을 할 때 또 학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입 형태의 3가지 내용으로 요약을 했는데요. 이 3가지 내용 가운데에서 수학적 개입과 적극적 개입으로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청소년의 보호조치와 특별한 형사적 처분을 통해서 배형을 저지를 못하도록 하는
궁극적인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과 청소년의 특정 행위와 환경 규제 및 보호와 규제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정상적 상태로 되돌리거나 건전한 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극적 개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적극적 개입이라고 보는 관련 개입의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은 청소년의 성장과 생활 조건 개선, 청소년 활동이나 복지 지원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한 숨겨진 잠재 역량을 개발하여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이 개입의 내용이다 라고 봤습니다. 이러한 개입의 원리와 정당성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는데요. 침해의 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침해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타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 목적만 정당화될 수 있고, 이때 침해 대상은 청소년이나 시민의 이익으로 한정되어야 된다. 즉 대상이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침해가 최소한의 침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시민의 생활과 안정이 생명, 신체, 자유, 재산의 안전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덕의 원리,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측면에서 사회 도덕의 유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특히 법의 강제에 의해서 사회 도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합법적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능동적으로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수동적일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윤리의 유지의 목적이 정당화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가부장적 간섭의 원리. 여기서 모더니즘이 나왔습니다. 모더니즘은 온정주의, 가부장적 간섭, 복권주의라고 하면서 모더니즘을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개인 스스로 초래한 피해로부터 스스로 지켜야하기 위해서 국가의 강제를 정당화하는 내용들도 있는 것인데요. 하여튼 모더니즘에 대한 가부장적인 간섭의 원리까지를 요소로 봤습니다. 성인과 아동의 포퓰리즘의 정당성과 제약성 논리로서 성인과 아동의 포퓰리즘의 제한 논리, 포퓰리즘의 정당성 근거와 제약의 원리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세 번째, 청소년 관련된 법령의 유형으로 크게 세 가지로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 청소년 복지에 관한 법령,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령으로 세 가지를 나누어서 했습니다. 주요 국가별로도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음을 알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간 청소년 관련 법령 개념을 학습했습니다. 장시간 함께 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청소년 관련 법령의 개념 이해에 도움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내용들은 교재를 참조해서 더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